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합지수는 0.9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 조금 더 상승을 했네요. 1.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 삼성전자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1914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49,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삼성전자가 32,000원 정도 가격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32,000원 정도 와야 1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이 가격이 안 오면 그냥 다른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는 너무 비쌉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도 너무 매력이 없습니다.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올 7월 달로 끝이 난다고 예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올해 말까지 혹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실적은 계속해서 악화가 될 것이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는 하락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면 혹은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매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자, 개인 투자자는 지정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최대한 저가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따라가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고 내가 주식을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근데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자, 어떻게 보면 외국인도 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기관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가 매수를 합니다. 일정 가격과 일정 시간마다 일정 수량을 그냥 시장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올라가든 이 가격이 내려가든 그냥 시간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으셔. 얘들은 9,000원, 11,000원. 그 만원에서 매수하기 시작을 해서 뭐 9,000원까지 빠지든 11,000원까지 올라가든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단 9,000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1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거나 이러면은 매수가 중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종목을 집중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익이 나거나 일정 손실이 발생이 될 때까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시장에는 주포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개인들이 절대로 주가 상승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상승을 시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가 상승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주식 가격 자체로는 매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당금 자체로는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지금 시장에 기준금리가 0.75%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만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약 3.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배당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할 때는 배당 결산 당일에 몇 월 며칠까지 매수를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공지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동시에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고 우량하면서 배당금이 높은 주식은 시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배당금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왜 가격이 지금 5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삼성전자의 가격은 대략 260만원대에서 300만원대까지 갔었죠. 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50대 1로. 액면 분할한 날짜는 2018년 4월 25일 날 거래 정지가 됐고 2018년 5월 16일부터 5만원대 금액으로 거래가 재개가 됐죠. 자, 주식을 발행할 때는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기준 가격은 주식 정서에서 쓰여 있지만 액면가라고도 합니다. 액면가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단위로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면가를 분할한다는 것은 주식 유통 수량을 늘리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260만원대의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고 소액,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가 접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나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액면 분할을 실시를 한다라고 공지를 했었고 50대 1로 분할을 해서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원이 되면서 주식 가격은 260만원에서 52,000원까지 이제 분할이 되게 됩니다. 상장 주식 수는 1억 2,900만 주에서 65억 주로 유통 주식 수가 50배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주식 가격을 낮추어서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면 분할을 왜 하냐? 삼성전자 종목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일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 50대 1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 가격은 260만원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52,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면에 소유 주식 수는 50주로 증가가 됐습니다. 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50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액면가를 5,000원으로 액면가를 다시 변경을 하게 되면 50주가 한 주가 되겠죠. 자, 우선 액면 분할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삼성전자가 5월 16일 날 주가가 얼마였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어땠느냐?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5월 16일 날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을 했고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시가는 49,200원, 고가는 5200원, 종가는 49,15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얼마였냐? 시가가 2,446, 고가가 2,465, 종가가 2,459로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 최저가가 얼마였을까요? 2019년 1월 4일 날 삼성전자 주가는 36,85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코스피 종합지수는 1984.53으로 종가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 종가는 49,850원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종가는 1914.73입니다.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후 최저가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주가는 36,850원, 코스피 종합지수는 1984. 오늘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2019년 1월 4일보다 낮은데 삼성전자 주가는 13,000원 정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62,800원이었죠. 이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2277이었습니다. 오늘 가격은 49,850원이고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1914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대비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5.9% 정도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했는 가격보다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올라온 가격이 낮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의 평균 가격보다
삼성전자의 평균 가격이 낮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를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비교가 됩니다. 자, 2019년도 결산 공시를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32조 6,366억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4.5배 정도인 1,445조 8,510억입니다.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30조 4천억, 애플 같은 경우에는 320조 3,522억. 자, 요렇게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900억에서 1100억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PER과 ROE를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PER 같은 경우에는 15.75, 애플의 PER은 22.58.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ROE는 8.69, 애플의 ROE는 무려 55.92가 나옵니다. ROE와 PER만 놓고 계산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절대로 저평가되는 주식은 아닙니다. 자, PER과 ROE를 잠깐 알아보면 PER은 한국어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이 되며 주당 수익이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PER이 15.75입니다. PER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자기자본 이익률은 얼마나 이제 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반영하는 지표로 자기 자본에 대한 기간 이익을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보통 이제 경상이익과 세전순이익, 세후순이익 등으로 기간으로 이제 이용이 되며 주식시장에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 지표로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은 내가 주식에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경영자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직원을 한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한 직원을 통해서 회사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 지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 보면 ROE는 삼성전자가 8.69, 애플이 55.92, 약 7배 정도 차이가 나죠. 6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ROE만 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고평가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의 가격 자체는 너무 매력 자체가 없습니다.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실적 악화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매수를 하셨거나 보유를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